9개월 정도 사용을 했어요. 소비자가는 428만원. 근데 사용해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리클라이너 소파를 구매하시면서 특히 아이는 집에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근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고장이 나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안사TV 안사만다입니다. 시청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리클라이너 소파에 앉아있는데요. 9개월 정도 사용을 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리클라이너 소파의 구매 포인트, 즉 9개월 이상 사용해오면서 발견한 문제점들, 그 이외에 유용한 정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고르고 골라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리클라이너 제품은 리바트 브랜드고요. 제품명은 슈라이어. 소비자가는 428만원. 리클라이너 소파의 장점. 일반 소파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로 갈아탄 이유이기도 한데요. 신혼 때 일반 소가죽 소파를 사고 10년 후 다시 구매를 하게 되면서 우리 가정에서 소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소파를 거실에서 쉴 때 잠깐 혹은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특히 이제 장시간 가족 영화를 볼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소파에서 자세가 앉거나 가끔 옆으로 눕거나 그게 다인데 여기에 추가로 리클라이너 소파의 경우 뒤로 눕거나 다리를 받쳐줘서 몸이 좀 더 릴렉스 되는 느낌? 2-3시간 정도 영화를 볼 때 피로도의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가격 면에서는 일반 소파와 비교를 해보면 가죽이라든지 브랜드, 품질이 이제 유사하다는 기준에서 리클라이너의 어떤 부품이나 이런 퍼포먼스가 추가돼서인지 가격이 100만원 이상, 최대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리클라이너 소파를 위해 추가 비용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비행기를 탈 때 좀 더 릴렉스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프레스티지 좌석이나 비즈니스 좌석을 타려고 하면 딱 한 번 몇 시간 타는데도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이제 몇백만 원 비용이 추가되잖아요. 그거 말고 영화관에서도 리클라이너 좌석에 앉아서 좀 더 릴렉스한 자세로 영화를 보려고 하면 얼마 더 비용을 추가해야 되고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의 편리함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편리함을 우리 집 거실에 적용해서 매일매일 길게는 10년 이상 누리는 그 이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추가되는 금액 대비해서 충분히 뭐 리즈너블하고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용해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뒤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리클라이너 구매 포인트. 제 선택 기준은 5가지 정도 됐었어요. 슈라이어 제품을 왜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되겠네요. 먼저 품질. 거실에 두었던 가죽 소파 이외에도 가성비 위주로 해서 10만원 안팎의 인조 가죽으로 된 소파 베드 의자에다가 이렇게 펴지는 구매를 해봤는데 당시 생각에는 싼 거 사서 고장나면 또 바꾸자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쿠션이 꺼지는 것도 생각보다 빠르고 나중에는 소파 하단부에 보면은 밑면에 보면 감싸고 있던 부직포 같은 천들이 있거든요. 천 조각들이 말라서 떨어지다 못해 이렇게 부서져서 어린아이들 방바닥에서 놀잖아요. 아이가 만지고 아이 입에도 묻어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루 날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좀 부실해졌으니까 이걸 버리고 이런 거를 또 다시 사려고 하니까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기왕 이상 사는 거 10년 이상 사용할 거라면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내구성이나 품질을 꼭 따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리클라이너 소파를 구매하면서는 가죽이나 이제 원목 재질, 뭐 리클라이너 기능이나 퍼포먼스, 성능, 디테일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가죽의 품질과 촉감이었어요. 평소에 가죽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지 아니면 뭐 이 분야에 굉장히 조예가 깊거나 하면 문자적인 정보만으로도 원하는 소파를 고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매장들을 돌면서 소파들을 만져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찾고자 했던 제품은 취향마다 다르실 텐데 표면이 연한 느낌으로 이렇게 부드럽고 부들부들한 느낌, 이런 제품을 찾고 있었고 만져본 가죽들 가운데 슈라이어 가죽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참고로 슈라이어 가죽은 56년 전통의 이태리 레오니카사에서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태리의 고급 황소 가죽을 적용했다고 하네요. 소파 가죽 재질에서 물소보다는 황소 가죽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게 통 가죽인지 아니면 PVC랑 섞인 건지 또 많이 보시는데 그 슈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통 가죽은 아니에요. 이제 저렴한 제품들을 살펴보면 특히 이 부분에 팔이 닿는 부분 천연 가죽을 쓰고 이 부위는 가죽이 아닌 제품들 뭐 비닐이라든지 PVC 제품을 쓰게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장기간이 지나면 손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리클라이너 제품은 이 팔걸이까지 다 해서 통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부위까지 다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이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죽의 적용 부위 말고도 이제 가죽의 절개 여부, 고가의 라인일수록 이렇게 절개선이 없는 통짜의 가죽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렇게 절개선이 있죠. 지금 슈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같은 가죽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저렴한 라인을 보면 조각으로 된 가죽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절개 라인이 굉장히 많이 적용된 뭐 십자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소파를 판매하시는 곳에서는 쿠션의 뭉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절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가 라인에서는 이런 절개선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슈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절개선이 많지도 않고 제 예산 내에서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로 검토를 했던 건 착석감. 어떤 소파는 상대적으로 좀 단단하고 또 어떤 소파는 말캉말캉하고 이런 착석감은 한 매장에서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선호했던 착석감은 그냥 푹신도 아니고
푹신한 쿠션감이었고요. 여러 소파에 직접 앉아보고 했는데 슈라이어의 쿠션감이 가장 적합했어요. 네 번째는 전좌석 리클라이너 기능. 리클라이너 소파 뭐 3인용, 4인용, 뭐 5인용 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찾던 제품은 4인용 크기의 리클라이너 소파를 찾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4인용 소파면 그 통이 3개잖아요. 좌석이 3개. 3개 좌석 중에서 사이드 1개만 리클라이너 기능이 적용되거나 아니면 사이드 2개가. 전좌석에 리클라이너 기능이 있는 소파들은 찾기가 힘들었어요. 3인 가구 이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파에 앉아서 가족 영화를 보는데 2-3시간 영화를 보면서 편한 자세에서 보고 싶은 건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두 좌석이 돼 있으면 2명은 누워서 보고 1명은 각 잡고 보고 이런 이유로 저는 가급적이면 전 좌석이 다 리클라이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검토를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품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슈라이어 제품이었고 선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자인은 중점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긴 했죠. 색상이나 디자인이 질리지 않을지, 기존 가구들과의 이질감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했는데 저희 집 가구들이 대부분 브라운 계열이거든요. 이제 크게 뭐 이질감이 없었던 것도 슈라이어를 선택한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뭔가 구매할 때 온라인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가구 같은 경우에는 명시된 정보를 보고 이럴 거야 라고 구매를 하고 받아보면 차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대형 가구를 구매를 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뭐 전시장이라든지 뭐 오프라인 매장을 보면 이제 들러서 살펴보는 편이에요. 검색을 해보시면 브랜드별로 전시된 제품이었던지 신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기존 버전 제품들을 할인가에 취급하는 특설 매장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리바트 특설 매장을 좀 자주 이용을 했는데 잘 고르시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고요. 책장도 사보고 뭐 식탁도 사보고 했는데 품질 대비 가격 할인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사용을 하면서 만족도가 괜찮았어요. 제가 구매한 슈라이어 리클라이너 소파의 경우에도 새롭게 블루투스로 이렇게 리클라이너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이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기존 버전 제품이 특설 매장에 할인가로 나왔고 소비자가 대비 한 4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무상 AS 기간이 일반 매장 대비 좀 짧을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며칠 후 전문 기사분들이 오셔서 설치를 해주시는 장면인데요. 잠깐 보실게요. 사용하면서 발견된 문제점 말씀드릴게요. 리바트 슈라이어 제품이 출시 당시에는 그 리바트 소파 가운데 나름 프리미엄 라인에 속한 제품이었고 품질에 대한 신뢰도도 있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기대 이하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맘카페나 커뮤니티를 보다가 보면 리클라이너 소파를 구매하시면서 특히 아이 있는 집에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다리 레그 올려주는 그 부분이 쉽게 고장나진 않을까 뭐 이런 문의글이나 우려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제품을 구매를 할 때 리클라이너 기능에서 접히고 펴지는 부분 위주로 해서 내구성들을 주의 깊게 살펴봤고 저희는 뭐 아이가 어린 편은 아니지만 충분히 당부하고 조심해서 사용을 했죠. 근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고장이 나더라고요. 중간 좌석의 리클라이너 컨트롤러 부분입니다. 어느 순간 사용하다 보니까 컨트롤러가 돌출이 되었어요. 이게 왜 고장났는지 물어봤더니 리클라이너 컨트롤러가 사이드 좌석에는 외부에 있어요. 앉거나 해도 충격이 가해지질 않는데 이렇게 가운데 좌석의 경우에는 이 틈에 있거든요. 이 위에 앉으면 안 된다고. 어이가 없죠. 3개 좌석이지만 4인용이라고 부르잖아요. 리클라이너 소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리클라이너 기능이 소파 하단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그 쿠션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 낮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앉게 되면은 힘이 컨트롤러에 가해지기 쉬운.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 뭐 많이 앉았냐? 저희는 3인 가족이라서 이게 사이에 앉을 일도 많이 없겠지만 구매하면서도 당연히 관련된 주의사항을 듣지 못했고요. 몇 번 앉았다고 이렇게 파손이 돼버리면 이건 내구성이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없죠.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파손된 부분을 보니까 플라스틱이 스테인레스 색깔이지만 이렇게 만져보고 자세히 보면 내구성이 약한 플라스틱이구나.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안 부서지면 이상한 거야. 아마 제 생각인데 아마 제조 당시에는 이 부위에 앉으면 힘이 가해져서 쉽게 파손될 수 있다는 거를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고서는 리바트고 프리미엄 라인인데 이렇게 쉽게 부서지는 싸구려 플라스틱을 쓰진 않았겠죠. 그렇게 믿고 싶네요. 컨트롤러 부분이 파손돼서 돌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던 게 기사분이 바로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돌출이 되었습니다 했더니 바로 그 돌출된 이유가 플라스틱 파손 때문에 그렇다. 그럴 경우 통째로 갈아야 합니다. 바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고 드문 사례는 아니구나. 저희 경우에는 다행히 기사님이 오시더니 파손 부위가 한쪽 끝에라서 작은 부품을 추가해서 보정하는 걸로 해서 기사님 출장비 정도로만 수리가 완료되었는데 8개월 사용해서 이렇게 된 거면 추후 분명히 파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파손이 되면 통째로 갈아야겠죠. 이 부분을 좀 더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레스나 금속 재질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좌석에 리클라이너 기능이 포함된 리클라이너 소파 구매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이런 컨트롤러 부분의 뭐 재질이라든지 내구성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클라이너 소파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커다란 힘이 됩니다. 또 만나요.